습기와 피하면 집은 튼튼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법들도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할 문제는 아니다. 네네네.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목조주택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나네요. 근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해충 피해 같은 부분들은 조금 심각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어디였죠? 우리나라도 흰개미 한번 피해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피해 사례 빼고 그 이후에 연속적으로 그런 피해 사례가 난 일은 잘 없어요. 근데 첫 번째로는 요즘에 국가 간에 뭔가를 이렇게 수입하고 수출하고 하는 과정에서 얘네들한테 벌레 얹혀오면 수입 안 됩니다. 뭐든 뭐 식품이든 그런 것들이 얘는 어차피, 그리고 얘네가 그런 것들이 없을 정도로 바싹 구워져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클린드라이로 말려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길 위험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만약 그런 거 따라오면 수입 안 하죠, 우리나라에서. 아예 못 하죠. 그거 제도적으로 다 막고 있을 거라고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믿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그런 해충 피해가 그 이후로 뭐가 있었느냐, 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 공법상 해충이 잘 올라오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이제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아직은 되어 있지 않지만 시작하는 부분은 이제 스타트 호레싱이라고 해서 뭐가 타고 올라와서 거꾸로 얘를 타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주는 철판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장치들, 그리고 그 안쪽에는 버그 스크린이라고 해서 벌레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또 망들, 그런 것들에 대한 장치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해충 피해가 많이 없다라고 했겠지만은 외국에서는 해충 피해가 좀 있는 사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술이 어디서 들어왔냐면 다 그런 나라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허리케인 같은 게 불어서 이게 날아갈 일이 없는데 그거에 관련된 철물들이 다 들어와 있고, 그리고 지진 때문에 막 집 무너지고 뭐 그런 일이 없는데 그 정도로 좀 강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해충 피해가 많이 없는데 그거에 대한 기술들이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심하고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습기와 해충을 피하면 집은 튼튼한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법들도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노출되어 있는, 지금 만약에 해충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걱정해야 될 것은 이런 목조주택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오래되어 있는 뭐 경주에 있는 불국사 같은 것들 다 큰일 난 거죠. 난리 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런 국보들이 다 날아가면 안 되니까. 보시면 이게 목조주택인데 경량 목조주택이에요. 경량 목조주택은 가벼운 나무로 한다고 해서 경량 목조주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목조주택 중에서는 중목주택이 있어요. 중목은 뭐냐면 무거운 나무로 이제 만드는 주택이 이제 중목 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목조주택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철골 아니면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주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뉘는 거냐면은 이 구조재가, 뼈다귀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주택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신에 마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슨 마감을 하냐에 따라서 다 하고 나면은 이게 콘크리트 주택인지 무슨 주택인지 잘 모르게 돼요. 근데 목조주택의 이제 장점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를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현재의 이제 우리 정책에도 굉장히 잘 맞는 구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창문 옆에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뭐 실리콘을 좀 떡칠을 해놓은 것 같은데, 사실은 실리콘을 이렇게 떡칠까지 해놓을 필요는 없어요. 저렇게 그냥 이지실로 방수 테이프들, 방수 테이프로 저렇게 해놓고, 저 위에도 방수 테이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겉에 있는 이 회색 얘가 뭐냐면 얘를 이제 투수 방수지라고 얘기해요. 투수 방수지 안에는 지금 현재 골조로 되어 있는 합판이 붙어 있어요. 합판이 붙어 있고, 합판이 되어 있는데 얘를 왜 붙였냐면 얘는 방수가 돼요. 그러니까 비를 맞아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대신에 집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집 안에서 음식하고 사람이 숨쉬고 하다 보면 집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습기가 생기잖아요. 그 습기들이 어딘가로 배출이 돼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배출할 데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이 안에서 목재들이 썩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네들이
말 그대로 얘네들도 땀이 나는 거야, 땀이. 얘는 여기서 이 고어텍스처럼 이 바깥으로 이 습기는 나오는 거야. 그래서 투습 방수지예요. 습기는 나오고 습기는 투과가 되고 말 그대로 그쵸, 고어텍스죠. 예. 습기는 나오고 물은 안 들어가고. 그래서 고어텍스라는 얘기죠. 고어텍스. 그래서 고어텍스 소재로 되어 있는 이 투수 방수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목조주택에는 필수적으로 이 투수 방수지를 두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생각도 들죠. 여기다가 뭔가 바짝 뭔가 붙여갖고 뭘 붙이게 되면 얘가 투수 방수지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땀을 바깥으로 배출하려면 여기에 뭔가가 비닐로 딱 쌓여 있으면 땀을 배출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바깥에다가는 마감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기가 통하게 해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EPS 보드를 붙일 때도 골보드라고 해서, 원래는 정상적인 방법은 여기에다가 이 공간을 만드는 레인 스크린이라는 걸로 쫄대를 대고 나서 그 위에다가 마감을 하면 밑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위에서 공기가 빠지게끔 해놔야, 그래서 여기에서 배출된 이 습기가 마르거나 또는 이 습기가 흘러내리도록, 그래서 그거 이름이, 그 작업이 레인 스크린이라고 해요. 빗물이 흘러내리도록 하는 그런 느낌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목조주택은 약간 사람과 비슷하다. 목조주택뿐만 아니라 건축물 자체가 사람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양에서도 뼈대하고 살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얘도 모양과 살이 말 그대로 우리 옷 입는 것처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또 전기라든가 설비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신경과학 관련된 계통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나머지 설비는 우리 사람도 먹으면은 배출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집에서도 뭔가 음식이 들어가면 어딘가로 나가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정화조를 통해서, 또 화장실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다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살아있는 사람과 거의 기능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목공을 배우고 있는데, 배우는 학원을 통해 가지고 대표님이 또 견학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걸 허락해 주셔가지고 오게 됐고, 아무래도 저희가 목공을 배우다 보니까 내장 목공이나 외장 목공 뭐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하지만 같이 공통된 사항들도 있고, 또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어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볼 기회가 많이 있진 않은데, 또 초대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듣고 또 궁금했던 설명들도 또 설명들 완벽하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탈피가 됐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목수일을 하신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차분하게 생기신 것 같은데, 관련된 지식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목조주택에 대한 많은 그 노하우들, 그 다음에 또 생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확고하시고 또 지식이 방대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궁금했던 거에 대해서 막힘없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놀랐어요. 예. 그러면 전과 후가 좀 달라진 게? 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목수 일을 배우려고 하면서도 의심이 들었던 부분들도 있고, 아까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을 건데, 그 고정관념을 어렵게 설명해 주신 것보다는 적절한 비유와 예시와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전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많이 깨지고, 또 이런 목구조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훨씬 더 성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심어주신 것 같아요. 대표님 덕분에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큰 거는 아이가 있어서, 아이들이 이런 뭐 요즘에는 날씨도 그렇고 피부병도 그렇고 집에서도 유해물질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배워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대표님 통해서 이렇게 목조주택을 진짜 와보니까 확실히 들어올 때부터의 이런 나무 냄새, 그다음에 지어진 모습들, 그다음에 그거에 더해서 내구성까지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도 이런 목조주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저도 제가 직접 배워서 지어도 보고 싶고, 주변에 이런 쪽에 목조주택 관련된 일을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좀 진출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선 견학이 있다 그래서 목조주택에 대해 평소 궁금해가지고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이국적이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목조주택이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인테리어적으로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되게 예쁘다. 처음 들어왔을 때 느낌이 여자로서. 그리고 여기 인테리어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겠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약간 목조주택, 시골주택에 대한 느낌보다는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양복 입고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대표님처럼 그냥 하시는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많은 지식을 알고 계시고 현장에서 쓰시는 모든 기술을 다 알고 계셔서 제가 생각했던 대표님의 이미지와 많이 바뀌었어요. 우선 가장 제가 도움이 많이 했던 거는 콘크리트와 목재에 대한 단단함을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던 거와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막연하게 단단한 게 강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나이가 조금 들어서 만약에 전원주택을 지으면 목조주택이 굉장히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우선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우선 그거를 관리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거를 조그맣게 원룸이나 투룸 같은 거를 관리를 해보면서 이제 그러면서 목조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고 목조주택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